12대 중과실로 2회 이상 스티커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위탁 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자체 교육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 교육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저도 완전하지 못한데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전무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위탁 교육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분들 그때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29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120만 포인트씩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모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서 60만 포인트를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 60만 포인트 회수한 것에 반은 운전비로 쓰고 반은 여러분들 배당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딱 차 한 대가 저희들이 현찰로 상으로 인해 가지고 80만 포인트가 현대자동차에서 지급이 된 거고요. 40만 포인트가 현대캐피탈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찰로 사다 보니까 차 한 대가 40만 포인트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860만 원이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860만 원에서 날수로 계산해서 근무가 첫 tur은 8월 1일부터 근무하신 분, 그 다음에 12월 30일부터 하루 근무하신 분께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한 날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8월 달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한 20만 원 정도 그 배당금이 나가야 될 겁니다. 일단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사 휴가 일정 조절함과 동시에 병가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로 나갈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면 그날은 무조건 빼드립니다. 그 대신 병원에 입원한 입원 확인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진단서를 첨부해 주시면 그날을 빼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보름, 한 달 이렇게 오랫동안 운행을 못 하시게 되면 그 차를 꼭 반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납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배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차가 여유가 있어갖고 배차를 할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배차하기 힘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를 뽑아가지고 차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배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차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 차를 개인 정도로 쓰시겠다면 그날은 빼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보름 이런 날짜를 아직 확정을 못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차를 반납을 시켜야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아까 우리 회의 진행할 동안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의는 지금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참조를 하되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대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될 겁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정의로운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정의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것으로 이야기하실 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뒷담건으로 토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 말씀해 주시고. 사무 양수봉입니다. 자,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사고지는 결정이 안 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일정이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결과를 볼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전무님께서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미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내일 제가 그 회장님하고 약속을 마치고 나면은 윤곽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것이 어딘가 해서 늦어도 이번 주간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K8 운전하고 있는 김종입니다. 아깝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요. 그 택시를 얼마 하진 않았는데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보험이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보험 그 보상 금액이 전체로 50명이 있을 때는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신용등록입니다. 순간 넘어가는데 왜 유독 택시 업계에서는 변호사의 그 변론이 없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대법원에 판례만 갖고 결정 있는 그 보험회사 직원들의 행보가 너무 심합니다.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과실 비율을 따져갖고 20% 10%만 이겨도 그 연간을 따지면은 몇 천만이 되는데 이거를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상대방 실수를 잡아갖고 보험 민사적으로 이겨서 연간의 그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이걸 포기하기 안타깝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이사장 말씀하셨는데 그 12개 항목 선택하는 택시 기사들의 악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을 승차하기 시키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옐로우 그러면 개인적인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런데 상주 안전교육센터 가면은 10km에서 벨트를 안 했을 때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뒷손님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더 들어가는데 6만원 7만원 내는 게 낫지 보험 처리해갖고 그 한방경 이혼해보세요. 100만원 기본 나갑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의 90%가 뒷좌석 안전벨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짜증내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럼 뭐냐 카카오 기사들은 또 벌점 들어가고 일반 기사들은 쌈이 나면 균형 들어가고 그래서 기사들이 포기하는데 이거를 안전교육을 한다? 그럼 사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스티커 갖고 2번 같으면요 우습게 끊깁니다. 막 지나가는데 그 신호 짧은데 옐로우 같으면 밟아야 되는데 손님 타고 있는데 어째요? 어린이가 탈 수 있고 여자가 탈 수 있는데 그냥 밟아 속도 위반하면 끝내기 싸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택시기사의 피해인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럼 반드시 해결될 게 이번에 K8을 따보니까 좋은 점 어라운드 시스템의 전방 추돌 장치, 사이드 미러, 감지 장치가 엄청 도움이 돼요. 근데 기존의 법인 택시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게 없다고 사고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의 사고만 생각하고 1년 뒤에 낼 보험료 상승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K8을 빼는데 그 시스템을 넣은 거는 엄청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옵션이 많을수록 사고율이 적다는 거를 이게 사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번에 K8 같은 경우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단점이 전문 변호사가 없다. 한 사람을 임대료를 주더라도요 한 건의 사고를 자력이라면 그 임대료 수수료 나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보충 설명을 우리 김선희 기사께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그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변호사는 손해사정인에게 사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모든 그 보험 보상권에 대해서는 그 손해사정인의 사정서가 있어야 결정이 되거든요. 그 자문 역시도 사정인이 있어야 자문이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 보험에 관련된 보상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게 손해사정인의 손을 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손해사정인과 그 MOU를 체결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려해 있고 지금 사방 알아보고
어떤 조건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조만간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김용기 선생님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험 관련한 거하고 12대 중과실로, 12대